자, 이번에는 전력 퓨즈의 종류와 그 기능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력 퓨즈의 전력 퓨즈의 종류는 요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단락 전류를 잠깐만요. 아직 판서가 읽지를 않아서. 먼저 이 단락 전류를 제한 여부에 따라서 제한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죠? 주로 시험에 요것을 많이 또 다룬다. 보호 대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용, 저는 솔직히 요것에 대해서 보호 대상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변압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동기, 그 다음에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말하겠죠. 그 다음에 발전기 보호용,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장소에 따라서 옥내용과 옥외형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옥외형은 염해 지역에 염해에 따른 그 대책들 이런.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저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 따른 이 전력 퓨즈의 종류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전력 퓨즈의 종류와 그 기능, 특징, 그러니까 이 보호 대상별로의 그 전력용 퓨즈 종류하고 그 각각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열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 보호 대상에 따른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고려 사항을 먼저 우리가 지금 저희가 보호 대상에 따른 전력 퓨즈의 종류를 구분하겠죠. 이때 고려 사항이 뭔지 먼저 언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보호 대상에 따라서 첫 번째로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얘를 과부하에 대한 보호용인지 혹은 단락 보호용인지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퓨즈는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전력 퓨즈는 PF는 용단은 되었으나 차단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죠. 자, 전력용 퓨즈가 있습니다. 휴즈링크 안에.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 전류가 과대해지면 주율열이 올라가서 그 열에 의해서 용융 차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차단이 과부하에 동작했다. 과부하는 단락 전류보다는 작습니다. 그렇다면 용융이 되더라도 이렇게 짧게 용융이 돼버린다. 자, 그러면 지금 잘렸죠?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오프 상태이지만 얘가 짧게 잘리면 아크가 통정이 됩니다. 정기적으로는 온 상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대. 그죠? 그래서 이런 과부하에 대해서는 어떤 전격 용량의 PF는 동작되지 않을 수가 있다. 용단은 됐으나 차단이 안 되는 거. 그죠? 자, 그런데 단락같이 아주 큰 전류가 흐르다. 단락이 되면 전격 전류에 수백 배의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주율열이 매우 클 겁니다. 그러면 잘리려면 확 잘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잘렸고 정기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과부하에 동작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단락 보호용인지 가부화 보호용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호 대상에 따른 전력 표주 종류를 할 때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PF가 이제 동작됐습니다. 동작이 됐을 때 과전압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과전압 발생 유무에 대해서 또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류형은 동작이 되면 과전압이 있습니다. 그죠? 비한류형은 과전압이 없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과전압이 생겼을 때 이것이 보호 대상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과전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전압에 대해서 보호 대상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비한류형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 한류형과 비한류형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한류형은 과전압이 있습니다. 비한류형은 과전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솔직히 그 차단기에 비해서 PF는 기본적으로 PF는 개폐 동작 횟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개폐 동작 횟수가 개폐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차단기라고 하는 놈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단락 전류입니다. 그죠? 단락 전류는 비대칭 전류라서 이런 식으로 흐르죠. 단락이 발생되면 이런 식으로 단락이 흐릅니다. 자, 차단기는 단락이 발생되면 있죠. 단락 전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이 단락 용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락 전류에 대한 열적 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적인 동작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 이 말이죠. 동작을 여러 번 해도 단락 전류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단락 전류에 대한 내성이 열적 용량이 크다 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PF는 한류형은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크고 비한류형은 한류형보다는 작지만 차단기에 비해서는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큽니다. 자, PF는 한류형이든 비한류형이든 단락 전류 제한이 매우 크지요. 자, PF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단락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PF는 뭐? 이전에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 제한이 큽니다. 대신에 얘는 그 차단기에 비해서 열적 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 동작의 내성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PF로 보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려사항은 보호 대상에 따른 전력 표주의 종류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압기랄지 모타일지 혹은 전력용 콘덴서일지 혹은 발전기용 전력 표주 종류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은 이런 것들이더라. 그죠? 자, 이것들을 먼저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자, 그래 가지고 이러한 이론을 기본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압기용 여자 돌립 전류에 대해서 표주의 열화가 방지해야 된다. 자, 여자 돌립 전류라는 거는 뭐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변압기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철심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차, 2차 코일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변압을 하려면 이 철심을 자석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세교 자속의 변동에 따라서 변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래나 저래나 이 철심을 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철심 자화를 해야 된다. 그때 처음에는 자석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전류가 들어간다. 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자 돌립 전류라고 하죠. 보통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때 휴즈가 열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적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격 전류 10배의 전류를 0.1초간 통전하는 상황을 100번 반복해도 용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내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은 열적 용량 관계입니다. 자, 변압기용은 반복 개폐 횟수가 100회. 그죠? 그래서 투입 개방이 빈번하지 않더라. 자, 전동기용은 기동 전류에 대한 내량을 확보해야 되겠더라. 아시다시피 인덕션 모터인 유도 전동기는 기동 전류가 매우 크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 그래서 얘는 전격 전류의 5배 전류를 10초간 통전했을 때 만 회를 반복한다. 그죠? 그때 용단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리고 전동기는 기동 정지 반복이 잦습니다. 그래서 개폐 횟수를 충분히 고려할 것. 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적 용량 관계라는 것을 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콘덴서용, 콘덴서 돌립 전류. 그죠? 처음에 콘덴서에는 전하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콘덴서에 전압을 걸면 투입 전류가 매우 높죠. 그에 대한 내량.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전격 전류 70배에 0.0002초간에 100회를 반복해도 용당되지 않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 전력 표주 이런 것들 여자 돌립 전류. 자, 일반용은 말씀드린 대로 표준 전력 표주 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위에서는 각각의 얘들 특징별로 이렇게 했는데 표준은 여기도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부하에 적용이 가능하다. 부하라기보다는 모든 보호 대상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때 얘는 여자 돌립 전류, 변압기용, 기동 전류, 모터용, 돌립 전류, 콘덴서량에 대한 내량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자 돌립 전류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변압기는 변압기용을 써라. 기동 전류가 매우 클 것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전동기용을 써라. 돌립 전류가 큰 것은 콘덴서용을 전용을 써라. 이런 말이겠죠. 그죠?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서 아까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한류형과 비한류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는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PF는 단락 전류 제한 여부에 따라 한류형이 있고 비한류형이 있습니다. 얘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얘는 특징이 있죠. 한류형은 단락 전류 제한이 비한류형에 비해서 큽니다. 그리고 얘는 동작할 때 과전압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얘는 전압 제로에서 차단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자, 비한류형은 단락 전류 제한이 차단기에 비해서는 크지만 한류형에 비해서는 단락 전류 제한이 작습니다. 그리고 얘는 동작할 때 과전압이 발생되지 않더라. 그리고 얘는 전류가 제로점에서 차단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내냐 요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자, 첫 번째로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틀린 이유는
우리가 아크를 소화하는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한류형은 기본적으로 얘는 대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용입니다. 얘는 단락 전류가 큰 거를 차단하는 용입니다. 자, 비한류형은 얘보다는 좀 소단락 전류, 뭐 단락 전류를 대단락 전류, 소단락 전류로 분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둘만을 비교하다라고 보면 한류형보다는 비한류형이 좀 작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전류량이 매우 크다. 그럼 뭐 주울열이 매우 크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고 하면 엘리멘트라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 중에 얘 석영사가 들어가 있어요. 석영. 자, 얘가 이 큰 주울열에 따라 용융이 된다. 녹는다 이 말이죠. 녹으면 얘가 어찌 되냐면 고저항체로 됩니다. 저항이 아주 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고저항체가 되면서 전류의 흐름을 급격히 낮춥니다. 이때 우리는 전류의 흐름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역기전력이 생깁니다. 마이너스 L, dt, di의 역기전력이 생기더라. 자, 이것을 한류형이냐 비한류형 이런 특징을 설명할 때는 얘를 아크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크 전압은 자, 내가 상용 주파수 전압의 위상이 이 방향이라고 하면 아크 전압은 역기적인 대회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말이죠. 이러한 아크 전압이 매우 크다. 고저항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상용 전압보다 거꾸로 흐르는 역기전력이 크다. 아크 전압이 더 크다. 위상은 반대이고.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류가 전류 제로점에서 전압이 제로점에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동작을 할 때 과전압이 생긴다 했죠. 이때 아크 전압 자체가 과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류형은 동작할 때 과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전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에는 좀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비한류형은 말씀드린 대로 얘는 단락 전류가 좀 작은 듯한 놈. 이 한류형에 비해서 그때 동작하더라. 그럼 뭐 얘는 주울열이 당연히 작겠죠. 한류형에 비해서. 자, 그러면 얘는 그 휴즈 엘리멘트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물질이 얘는 아까 석영사가 용융되면서 고저항체라고 했는데 얘는 딱 그 주울열이 작기 때문에 휴즈 엘리멘트가 천천히 용융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용융 시간이 길어진다. 얘는 확 용융돼 가지고 그 전류를 급격히 자르지만 얘는 천천히 자르겠죠. 그래서 얘는 퓨즈, 극간, 절연, 내력이 상용 전압보다 크게 된 상태에서 차단한다. 그래서 얘는 절연 내력, 절연성을 차단되기 때문에 전류 제로 상태에서 차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처럼 급격히 차단한다. 단락 전류가 커서 주울열이 커서 급격히 차단한다. 그러면 아크 전압이 있습니다. 아크 전압은 상용 전압보다 위상이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가전압이 있더라. 근데 얘는 급격히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차단시킨다. 그래서 얘는 과전압이 발생되지 않더라. 이런 말이죠. 그죠? 이 둘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류형은 대단락 전류 차단하고 비한류형은 소단락 전류 차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